한국의 만원은 20년 전보다 60% 이상 가치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월 기준으로 만원권의 구매력은 만원이었지만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3,900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20년 동안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 2.5%였기 때문이다. 즉, 물가가 상승할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100달러 지폐는 20년 전보다 46% 가치가 떨어졌고 일본의 만엔권은 20년 전보다 24% 가치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수요 인플레이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즉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할 때 물가가 상승한다. 둘째, 비용 인플레이션. 생산자들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할 때, 즉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오른 것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셋째, 통화 인플레이션.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즉 금리를 내려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경우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돈의 수량과 품질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한정된 수량의 금은 그 가치가 높지만 무한한 수량의 종이는 그 가치가 낮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량의 돈이라도 물가 수준이 다르면 그 가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20년 전보다 적어지면 만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1983년에 우리나라 자장면의 가격은 528원이었지만 2023년 자장면의 가격은 6,361원으로 1200%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2.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고 생산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는 동일한 양의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생산자는 동일한 양의 물건을 팔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투자와 저축이 어려워지고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1년에 수백 %의 물가 상승이 찾아온다. 예를 들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사라지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된다. 1920년 후반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이 나면서 독일에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이 부과되었다. 돈이 없었던 독일은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 독일의 경제에는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하루하루 물가는 상승했고 자고 일어나면 빵 가격은 올랐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도중에도 음식 가격이 올라 미리 계산을 하고 밥을 먹어야 했다. 빵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담아 가게 앞에 놓아두었는데 수레만 훔쳐가고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을 정도였다. 현재는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두 나라의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앙은행이 맡고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며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려고 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내려서 수요를 촉진하고 물가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 정부는 세금과 지출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여서 수요를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려고 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정부는 세금을 내리고 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촉진하고 물가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마지막 방법은 개인의 행동이다. 개인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돈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개인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개인은 돈을 저축하거나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여 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악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은 적절한 수준에서는 경제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1.5%에서 2%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화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매년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돈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